자, 우리 194페이지 물질의 자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자성을 공부하려면 일단은 자성이 뭔지 아셔야겠죠? 자, 자성이라는 개념 설명하기 전에 자기화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기화, 자화라고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이에요. 자, 여기서 원자 자석은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 우리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자석이 있어요. 이 자석을 반으로 잘랐다고 칩시다. 반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 자석은 S극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잘라도 다시 NS가 되고요. 이렇게 잘라도 NS, 이렇게 잘라도 NS가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원자 자석이라는 건 원자 규모의 자석. 자, 얘네를 계속 잘랐을 때 가장 작은 단위가 자성을 가지고 있는 걸 원자 자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석을 아무리 잘게 잘라도 계속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하는 원인, 걔가 원자 자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화를 잠깐 설명을 했고요. 그럼 자성이 뭔지 말씀을 드리면 자성은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이에요. 그리고 이 자성, 자기화 정도에 따라서 물질들을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자성을 띠는 물질을 자성체라고 합니다. 자성을 가진 물질, 걔가 자성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성의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저 자성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전자의 궤도 운동이에요. 우리 원자 구조 설명을 할 때 가운데에 양전하를 가지는 원자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를 전자들이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전자가 돌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우리 전자의 흐름이 전류잖아요. 따라서 전자가 돌 때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배우면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흐르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원인은 전자의 스핀이에요.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도는 것 말고도 스스로 회전 운동을 해요. 그래서 전자의 회전 운동으로 인해서도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효과로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이 자성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지구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전자의 스핀을 지구의 자전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궤도 운동을 공전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구 스스로 돌고 있으면서 혼자서도 돌면서 태양 주위를 또 돌기도 하죠. 그래서 공전과 자전이 스핀과 궤도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성의 원인 여기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의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에 의한 자기장이 0이거나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궤도 운동과 스핀이 항상 있는데요. 걔네들이 서로 상쇄가 돼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0이거나 매우 작은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래서 자성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성체에 대해 설명 좀 할게요. 자성을 가진 물체를 자성체라고 하고요. 이 자성체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간단하게 그냥 그림은 여기 설명만 하고 지우도록 할게요. 일단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그냥 강자성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물질은 일단 그냥 지금까지는 뭐 자성이 특별히 없는 그냥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강자성체 주위에 외부 자기장을 가했다고 칩시다. 오른쪽 방향에 외부 자기장을 가했어요. 그럼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를 해요. 그리고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없애도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일단 얘가 강자성체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자성체를 좀 볼게요. 상자성체부터 보겠습니다. 상자성체도 원래는 그냥 어떤 물질인데요. 상자성체 근처에 외부 자기장 가했다고 칩시다. 그럼 상자성체도 강자성체와 유사하게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요. 그리고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의 차이는요. 자,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없애도 그대로 유지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없애면 자기화됐던 자성도 잃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그리고 반자성체 보시면요. 자, 반자성체도 그냥 물질이에요. 그런데 외부에 자기장을 가했을 때 반자성체는 그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없애면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됐던 것도 사라져요. 자, 그래서 우리 방금 그림으로 그려드린 걸 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우리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돼요.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요. 자성을 자기화를 유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자성체 보시면요. 우리 상자성체는 강자성체랑 같아요. 일단은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됐었죠?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강자성체는 자기화를 유지했지만 상자성체는 자기화를 유지하지 못해요. 이게 차이점이죠. 그리고 반자성체 보시면요.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자기화를 하긴 하는데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를 하죠.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화를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게 강자성체와 반자성체와 상자성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가했을 때, 제거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모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성체의 이용 보시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전자석부터 볼게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전자석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했었는데 코일에다가 우리 못 같은 걸 끼운 게 전자석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전자석이에요. 그리고 그때 전자석은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 자기장이 더 세진다라고 했었죠?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돼요. 그냥 솔레노이드만 있을 때랑 여기 솔레노이드에다가 연철 막대를 끼운 거. 우리 자기력선의 개수가 우리 자기력선의 빽빽한 정도가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하잖아요. 얘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빽빽하죠. 그러면 오른쪽에 자기장이 더 세다는 얘긴데, 자, 솔레노이드랑 연증막대를 합쳐졌기 때문에 자기장이 더 세진 거예요. 근데 우리 자성체 3개 배웠으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반자성체였으면 이렇게 오른쪽이고 왼쪽으로 하나가 생기면 자기장이 상쇄가 되면서 오히려 더 약해지겠죠? 근데 자기장이 더 세졌다는 얘기는 지금 연철막대가 강자성체란 얘기일 거예요.
따라서 전자석을 조금 정확히 정의를 하자면 솔레노이드에다가 강자성체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흘렀을 때 솔레노이드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강자성체도 자기화가 될 겁니다. 따라서 솔레노이드만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자기장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저번 시간 복습까지 같이 하시면서 요거 두 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고무자석과 액체자석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오시면 뭐 이런 부품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하드디스크예요. 자, 하드디스크도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정보 저장 장치인데 대표적으로 강자성체를 이용하는 정보 저장 장치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자기장에 의해서 디스크가 자기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무작위로 막 존재했던 자기장이 이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유도되잖아요. 그래서 테이프 헤드에 흐르는 자기장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자기화되면서 결국 자기화되면 정보가 기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상자성체의 이용과 반자성체 있는데 상자성체의 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반자성체 이용해서 초전도체를 좀 볼게요. 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초전도체의 반자성, 우리 초전도체가 어떤 자석 위로 떠오르는 현상을 정확히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요. 이건 통합과학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거 쭉 읽어보시면 뭐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에서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자기장을 밀어내는 반자성을 띈다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게 함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얘를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지금 반자성체 얘기했는데 갑자기 초전도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초전도체라는 물체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초전도체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초전도 현상은 어떤 현상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 어떤 특정 온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거의 모든 물질은 사실 어느 정도의 저항을 가지거든요. 근데 초전도 현상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이 특정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에요. 자, 이제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전기 저항이 0이 되면 같은 전압이 있을 때 전류가 엄청 세지거든요. 따라서 외부에 자기장을 가했을 때 초전도체는 반자성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강한 자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유도되면서 우리 얘네가 공정을 뚫려면 중력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중력 이상의 힘. 그래서 자기력을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초전도체가 떠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초전도체가 떠오르는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전도체는 자기부상 열차에 이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부상 열차는 어떤 열차냐면요. 자, 대부분의 기차는 철로 위에 기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자기부상 열차는 철로 위에 기차가 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철로 위에 기차가 떠서 갑니다. 그러니까 철로랑 마찰 안 하니까 마찰력이 줄어들면서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에너지 손실 없이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기부상 열차에 해당하는 기차가 철로 위에 뜰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마이스너 효과 때문이고요. 초전도체는 반자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성체가 이용된다라는 것도 그냥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